북한제 목함줄의 폭발로 아군화사 2명이 중상을 입으며 촉발된 긴장 국면이 양국 대표가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며 25일 새벽 종료됐습니다. 북측이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조건으로 한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한 것인데, 이로써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물론이고 이산가족 상봉, 민간교류 활성화 등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도 해빙기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로 적의 접근을 차단하지 못했음은 물론 지뢰를 매설한 증거조차 확보하지 못한 군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불안감을 조장하는 보도를 경쟁적으로 쏟아낸 상당수 언론의 행태에선 무능을 넘어 저열함까지 읽을 수 있었지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도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국민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한 상황에서 전역 연기를 결정한 50여 명의 청년들과 흔들림 없이 경계 근무에 나선 군 장병들, 질서정연하게 대피한 대북 접경지역 주민들이며 특별한 소요 사태 없이 사태를 예의주시한 국민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이 지닌 힘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가 한국 사회의 좋은 점을 더욱 키우고 나쁜 것은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적확한 현실인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한국이 분단의 어려움을 넘어 번영으로 나아가길 고대합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제101방입니다. 아마도 101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이전에 녹음을 하고 있어서 일정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저는 김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거부강입니다. 네, 관기사에서 거부강으로 승급을 했습니다. 네. 거부강, 왜 거부강입니까? 왜 거부강일까요? 왜 거부강으로 했어요? 누가 저 거부강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아, 그분이? 네, 그분이. 그분이 지금 만난 지 100 몇십 일 되신 그분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분이 지금 저 앞에 계신 시스타 보라씨보다 더 이쁜가요? 그렇죠. 지금 앞에 시스타 보라 씨가 있어요. 네. 꼭 만나는 것 같네, 우리 앞에 있다니까. 사실 우리가 춘천에 네. 이제 휴가를 맞이해서 춘천 여기가 여기가 이제 공지천이라는 곳이에요. 네, 소양호가 흐르는 곳이죠. 네, 공지천에 와서 소양호의 물.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그죠. 이 카페가 되게 전망도 좋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드라마 촬영팀이 와가지고 드라마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러게요. 네, 지금 바로 이제 문 앞에서 찍고 있는데 익숙해 보이는 어떤 노란 머리 친구가 있어서 가만히 봤더니 피부 까무잡잡한 시스타 네. 보라였어요. 지금 이제 시스타 보라와 이제 어린 소녀들이 연기를 하고 있네요, 열연을. 그러게요. 네, 아무튼 그 앞에서 저희는 무비신의 영화방에 녹음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무비신의 영화방 벌써 100방이 넘어섰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거부강이 기여한 방송도 거의 열 몇 편 될 거예요. 그죠. 이게 그 양으로 따지면은 작지만, 네. 그 내용이라던가 인기를 따지면 그런 기여도를 따지면 네.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그 거부강과 함께 했던 수많은 방송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억이 남는 방송, 거부강이 이제 관계사로서 했던 방송 중에 기억에 남는 방송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제가 기억에 남는 방송이요? 네. 저는 그 제로 법칙의 비밀이 아닐까. 네네. 그 방송이 어떤 점에서 기억에 남나요? 아, 제로 법칙의 비밀은 일단 영화가 망하면 기억이 잘 안 남거든요. 네네. 망했잖아요, 그 영화. 네, 고질라랑 제로 법칙의 비밀은 내 영화 인생에서 최악이었다. 네. 근데 제로 법칙의 비밀은 그래도 생각할 게 많았어요. 그죠? 이 영화가 도대체 뭔가. 고질라는 너무 단순했다면 네. 제로 법칙은 너무 난해해서. 사실 그분이 이제 맷 데이먼이라는 배우잖아요. 그죠? 그 배우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로 법칙 이후에 인터스텔라에서도 비슷한 역할로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비슷한 비중에 비슷한 역할로 출연을 해서 많은 네. 화제를 부렸었죠. 그죠.
아무튼 제로 법칙의 비밀. 네, 보라 씨 그만 보시죠. 내가 아니라 네가 봤잖아. 나는 계속 이게 보는 위치예요. 네, 저는. 자리 옮겨서 보는 위치고 네. 참 난해한 맞아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제로 법칙의 맞아요. 비밀. 뭐 아무튼 우리가 춘천에 지금 공지천이라는 곳에 와서 네, 지금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는 대체휴일인 8월 14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15일이고 네, 그런 와중인데 이 춘천에 저는 사실 백이보충대 옛날에 입대할 때 한번 와봤었고 그 이후로 마땅히 와본 기억이 없어요.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거부광이 추천을 해준다면 네. 춘천에 어떤 곳들을 가보면 좋을까요? 저는 사실 춘천에서 한 20년 동안 살았어요. 네. 아니 뭐 안 산지 10년 넘었는데 그래도 추천을 한다면 일단 춘천에 와서 개인적으로 공지천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와 있는 이곳? 네, 그죠. 오리배를 타고 네. 가끔 공연도 보고 네. 또 주변에 닭갈비를 먹고 또 시간 되면 또 소양댐도 올라가 보고 소양댐 아래서 막국수도 먹고 네. 또 이제 야경을 보기 위해서 이제 춘천에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춘천이 이게 분지 형태라서 분지가 뭔지 알죠? 네, 산으로 가운데가 파여 있고 건- 산 위로 둘러싸인. 그죠? 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산을 둘러싸는 도로가 있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 그 도로를 타다 보면 그 휴게소 같은 게 나오는데 네. 거기 이제 춘천을 볼 수 있는 전망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망대에서 야경을 딱 보면 춘천 시내가 이렇게 탁 튀게 보이는 너무 보라씨만 보시네요. 나는 막 몸매가 엄청 좋고 네. 완전 좀 성숙한 여성 스타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 시스타 보라 씨가 그죠. 뮤직비디오 나오는 거 보면. 네. 근데 근데 옷이 멜빵 맞으니까. 그래서 안 보이는 건가 잘? 그죠. 그냥 그리고 어린애 같은 느낌이 있네 우리보다 한참. 우리가 늙었나? 어린 편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내가 어리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저런 친구들 보면은 우리가 되게 늙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됩니다. 명함 주고요. 근데 이쁘긴 이쁘네. 그죠? 맞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 기사, 박 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지금 촬영장에 그 보라 씨 옆에 이제 진세현 씨가 네. 왔어요. 네, 그렇네요. 진세현 씨 진짜 이쁘네요. 그런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저는 알겠어요. 제 여자친구가 가장 예뻐요. 그래요? 진세현 씨 엄청 이쁘네. 네,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희가 녹음을 하려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제 바글바글 합니다. 다행히 카페에는 칸막이가 확실히 잘 쳐져 있어서 네, 소음이 들리진 않지만 맞아요. 관계사가 입으로는 혹시 여자친구가 네. 들을 수 있으니까 방어를 엄청 하면서 눈은 떼질 않고 있네요. 촬영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자리까지 옮겨가지고 엄청 집중하면서 보고 있어. 아무튼 아니, 신기하긴 하네요. 저희가 연예인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연예인이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그쵸. 옆에서 찍는다는 게. 그리고 약간 우리가 네. 동물원에서 구경하듯이 유리창 너머로 유리창 너머 사람들은 바글바글하고 네네. 유리창 안에 우리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는데 네. 약간 우리가 동물원 안에 있는 듯한, 우리가 유인원이 된 듯한. 근데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 근데 관심 없는 척하면서 힐끼들끼 봐요 쟤네가. 보긴 합니다. 관심병 있어요 지금 김 기자가. 나는 좀 그런 것 같아. 보는 것 같아 우리를. 네, 아무튼 지금 밖에선 촬영이 진행 중이고 우리는 이제 녹음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무비시네 영화방의 101방이라고 생각하고 녹음을 하는 네. 뷰티 인사이드 방송입니다. 네. 감독은 백감독이라고 백 감독이요. 특이하고 생소하신 이름일 거예요. 그 엔딩 크레딧에서도 이름이 안 나가고 100 이렇게 나오고요. 네. 우린 이 감독의 영화 뷰티 인사이드를 시사회로 보고 와서 오늘 그렇습니다. 대체 공휴일인 8월 14일에 춘천의 댄싱 카페인이라는 그 카페에서 네.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그 거부광이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면 또 사람이 올라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전에 녹음을 시도했는데 그 얘기할 때 네. 또 사람이 올라왔었죠. 2번이나 네.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녹음을 중단했었는데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냐면 네네. 이제 내일이면 사실 오늘 8월 14일이고 내일이면 8월 15일이잖아요. 네. 이제 오늘 쉬게 된 것도 이제 광복 70주년이라는 네. 거고. 제가 최근에 이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고 이제 광화문 옆에 네. 박물관이 이제 2년 전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많이 모르는데 이제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봉사활동을 몇 번 나갔는데 최근에 되게 좋은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광복을 맞은 세대들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 네. 그런 할아버지 세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전시를 하는데 뭐냐면 그 70명의 어떤 개인사를 네. 녹음을 해가지고
또 그분들의 어떤 물품들, 그러니까 구두 닦이셨던 분은 자기 구두 닦이 통을 정말 기증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가수였다면 자기 LP판을 기증을 한다든가, 뭐 자기가 옛날에 뭐 재봉사였다면 재봉틀을 이렇게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쓴 재봉틀인데 네. 이거를 이제 기증해서 그 70명들의 어떤 그 녹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녹음하고 그렇게 들려주는 식으로 어떤 전시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색다르잖아요. 저희가 네. 어떤 뭐 청동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역사적인 그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네. 사람의 삶에 집중하는 듯한 그죠. 느낌이네요. 우리 정말 그런 조상도 아니죠. 지금 살아계신 분들이니까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네. 선배님들. 네, 선배님 뭐 이렇게 네. 그런 분들의 어떤 삶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느낄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세대 간의 어떤 소통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나라의 그 광복이란 역사도 사실은 체험할 수 있는 거고, 네. 그분들의 입을 통해서. 그러니까 되게 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네. 재밌는 또 전시고. 네, 그런 색다른 컨셉의 전시니만큼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은 가보셔도 그렇습니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도 최근에 전시회 하면은 저는 아시아프 다녀왔어요. 아시아고요. 아시아프라고 그 서울역 가보면 서울역 옆에 옛날에 서울 역사로 쓰던 곳에 네. 서울문화역 284라고 해가지고 네, 공연이나 맞습니다. 전시를 진행하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조선일보가 아마 주최했을 텐데 문화체육관광부랑 거기에 아시아 청년 미술 페스티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뭐 아시아프에서 약자로 하는 부르는데 네. 1, 2부로 나눠서 진행하는 그곳에 1, 2부를 다 다녀왔어요. 사실 1부는 정말 별로였고 2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눈에 띄는 작품들이 5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왔었습니다. 그 전시가 최근에 다녀왔던 전시 중엔 가장 기억에 남네요.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요즘에 뭐 대림미술관, 뭐 네. 자주 다니는 미술관이나 이런 곳들에서 좋은 전시들이 많이 열리니까요. 매그넘 네. 포토 뭐 이런 것도 열리고 최근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화생활하기 좋은 계절이 아닌가. 이제 날도 네. 좀 풀리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들어가 보죠. 알겠습니다. 네, 예고편 듣고 오시겠습니다.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얘가 자고만 일어나면 얼굴이 막 바뀌어. 남자로 일어났다 여자로 일어났다 할아버지로 일어났다가 막 할머니로 일어나고 막 그런다니까. 어제는 손바닥이 얼굴보다 컸는데 오늘은 얼굴이 반이나 크네. 나는 자고 일어나면 모습이 변한다. 이 의자는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저 잠깐만요. 오늘 엄청 연습하고 왔거든요. 그쪽이랑 같이 밥 먹고 싶어서. 왜 꼭 오늘이에요? 오늘 만났던 여자를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도 만날 수 있다는 건 내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다. 오늘 좀 불편하게 생겼지? 근데 어떤 모습일 때가 제일 싫어? 이수야, 반말 하지 말아줄래? 계속 오늘 같으면 좋겠다. 나도 지금 모습 그대로, 나도 지금 이대로. 이수야, 우리 결혼할까?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사랑 때문에 모든 걸 망치기도 한다. 좀 하루가 너무 짧아. 긴 건가? 네, 예고편 듣고 왔습니다. 예고편 듣고 왔습니다. 네, 영화 소개 간략하게 해드릴게요. 이 영화는 이제 판타지 로맨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인공이 김우진이라는 학생이 나와요. 처음에 김우진이 학생이 18번째 생일을 맞이했을 때 갑자기 자신의 몸에 큰 변화가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네, 일어나니까 30대 중반의 아저씨가 돼 있어요. 네, 배성재 아나운서의 형인 배성우 씨가 연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네, 갑자기 꼭 변해 있는 몸을 보고 제가 되게 놀라고 네, 어머니를 찾아가서 펑펑 울게 되는데, 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자기 몸이 계속 변하게 돼요. 다른 사람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잠만 자고 일어나면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마음은 똑같은 사람이죠. 몸속은. 예, 기억도 똑같고 몸속은 똑같은데 네, 신체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진짜 난감하겠다. 그러니까 네,
군대는 또 어떻게 그 면제인가? 왜냐면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 18살이면 주민록 나올 텐데. 어떻게 살아도 감옥은 안 가겠어. 맞아. 검거가 될 염려가 없어. 항상. 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자신의 유일한 비밀을 알게 된 친구도 이제 한상백이라는 네. 소꿉친구도 생기게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남들과 동떨어진 곳에서 가구를 만들며 살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공장에서 가구를 만들고 친구가 팔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전혀 안 되죠. 네. 알렉스라고 회사를 차리는데 네. 2인 회사죠. 2인 회사. 2인 회사죠. 우진이가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하고 한상백이라는 친구가 영업을 다 하고 제작까지 해서 그죠. 네, 그런 시스템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가구점에서 네. 정말 미모의 홍이수라는 네. 어떤 여성을 만나요. 정말 미모라는 말이 적합합니다. 한효주. 네. 한혜진이래. 한효주 씨가 연기를 했고요. 그죠. 한효주 씨가 연기하는 홍이수라는 여성분을 만나는데 첫눈에 딱 사랑에 빠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김우진 씨가 정말 잘생긴 사람으로 이제 변할 때까지 네. 고백을 미뤄요. 이러다가 매일 변하니까. 매일 변하니까 어느 날 되게 잘생긴 남자로 음. 딱 되죠. 그 사람은 연기. 그 사람 요즘 일일 드라마 같은데 많이 나오는데 그죠. 제가 이름을 모르겠네요. 남자라서. 그죠. 네, 여자였으면 제가 일찌감치 알아놨겠지만 그만큼 익숙한 배우예요. 내가 여자였으면 진작에 알아놨을 만큼. 그냥 남자니까 굳이 알아놓진 않았죠. 난 요즘 배우들이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서. 요즘 좀 그 나이 때 좋은 배우들이 좀 있어요. 남자 그죠, 배우들이. 20대가.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가서 고백을 하고 결국 만나게 되는데, 근데 김우진은 사실 자고 일어나면 몸이 변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고민을 해요. 자기에게 사랑에 빠지니까 자기의 어떤 멋진 모습을 보고 홍희수가 사랑에 빠졌는데, 네. 물론 어때 마음도 있겠지만 네. 이제 더 이상 잠이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잠을 안 자요. 몸이 변하니까. 그렇죠. 한 3일 정도 만나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게 되죠.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역에서 네. 못 버티고 집에 가다가. 음. 근데 일어나니까 늙은 아저씨가 돼 있어. 그분이 김상호 씨잖아요. 김상호. 김상호 씨. 네, 조연으로 이제 감초 역할로 출연하시는 분인데 그죠. 머리가 까졌고 가운데만 까졌어요. 맞아요. 양쪽이 막 헤이아치 알아요? 맞아, 철권 맞아. 하면 헤이아치 헤어스타일이야. 그러니까 항상 악역 같은 걸로 나왔잖아요. 네. 애매한 악역. 네, 옛날에 그분이 타짜에서 타짜였나? 아. 범죄의 재구성 뭐 이런 최동훈 감독 영화들에서 네. 조연으로 감초 역할로 그죠. 출연하시면서 이께도 나오고. 네, 인기를 끄셨는데 음. 그분이 사실 좋은 인상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그 남자 배우랑 너무 대조가 되면서 확 집중되죠. 맞아요. 네,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네. 이제 사실 여자를 못 만나게 돼요. 자기 스스로가. 다음날 아침에 만나기로 네, 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 안 나가고 여자는 기다리고. 나가긴 나가죠. 나갔는데 이제 못 알아. 네, 말을 못 걸죠. 말을 못 걸죠. 근데 그런 와중에 정말 사랑하니까 자기가 몸이 변하던 와중에 여자를 찾아가서 고백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사람이 마음은 똑같고 그 여자를 사랑하는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네, 몸이 맨날 변하는 이런 상황에서 네. 과연 그 여자와 남자의 사랑 얘기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막 여러 가지 이제 갈등 구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영화가 크게 한 두 부분 정도로 나눠져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은 약간 이 판타지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부분이죠. 아, 이렇게 변하는 캐릭터야. 이렇게 변하는 캐릭터라서 이런 일들을 겪고 앞으로 겪을 거야 라고 하면 약간 SF적 요소가 강하다면 그죠. 두 번째는 멜로적 요소가 강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다 받아들인 이후에 관객들이 이런 설정을 다 받아들인 이후에 그런데 이런 걸 딛고 남자와 여자가 잘 사귈 수 있을까? 맞아요. 그 내면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이라거나 네. 그런 요소들을 포착한 게 이제 후반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제가 처음 느낀 게 오프닝에서 나레이션이었어요. 나레이션이요? 네, 유연석 씨의 목소리로 계속 그쵸. 나레이션이 진행되죠. 그리고 유연석 씨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우진 123번째 우진이죠. 그죠. 그 우진의 역할로 등장을 하는데 122번째인가? 뭐 아무튼 2번째인가 3번째인가 네. 그럴 거예요. 그 우진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까지도 계속 이제 목소리가 나와요. 근데 그 나레이션이 이런 거잖아요. 사실 난 이런 인물이다. 나에게 뭐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다. 사랑 같은 거는. 근데 내가 사랑에 빠졌다. 그 여자는 어떻게 만난 거다. 그쵸. 이런 식의 나레이션과 함께 그 오프닝이 상당히 흡입력 있게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 오프닝이 길게 보면은 영화가 시작해서부터 김상호 씨가 이제 지하철역에서 일어날 때까지 그게 오프닝. 저는 거기까지도 오프닝이라고 생각할 만큼 상당히 흡입력 있게 진행이 쫄깃하게 다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앞부분이 그거죠. 주인공이
매일 몸이 바뀌는 정말 그런 캐릭터로서 처음엔 충격도 받고 많은 어려움도 겪었지만 지금은 네. 익숙해져서 그죠. 사람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가구, 얼굴 없는 그런 가구 디자이너로서 살고 있고 그런데 나한테 최근에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라고 함은 내가 이제 재료를 사러, 자재를 사러 마트에 가는데, 그러니까 가구 판매점에 가는데 그곳에서 이제 판매원인 이수를 만난 거죠. 근데 그 이수라는 애가 아까 첫눈에 반했다고 했지만 첫눈은 아니고 첫 귀에 반한 거죠. 얼굴도 예뻤지만 물론 그죠. 영향이 컸죠. 얼굴이 영향이 컸지만 사실은 이 여자가 어떻게 손님을 상대하고 또 자기와 비슷하게 이 나무에 막 여러 가지 매력적인 요소들을 잘 설명을 해줘요. 이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 가구는 지금 나무지만 이 나무가 사실은 전엔 배였다. 그죠. 그래서 선박으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는데 지금 다시 가구가 돼서 의자가 되고 테이블이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뭐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이 영화에서 이 여자가 되게 있어 보이는 듯한, 그죠. 예, 달라 보이고 또 감성이 있고 이런 여자로 보이는 대사로서 작용을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당시에 이범수였고 외모가 이런 우진이 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부터 해서 참 좋은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첫 데이트를 신청을 하고 말 그대로 뽑기처럼 좋은 네. 남자가 뭐 잘생긴 남자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죠. 가서 데이트 신청을 하고 그게 이제 잘 안 될 것 같다가도 잘 되고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서 며칠간을 버티고 그러다가 결국은 깜빡 잠이 들어서 김상호 씨를 깨어나서 좌절하고 여기까지의 이제 레파토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뭐 자신의 그런 문제를 여자한테 알게끔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어렵게 갈등적 요소를 거쳐서 이겨내면서 사귀었다가 사귀고 나서 또 어려움에 처하고 다시 극복해서 해피엔딩에 이르는 일종의 판타지 로맨스입니다. 그 거부감 같은 경우에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나요? 그런 거 될까요? 이터널 선샤인? 네, 그렇죠. 아니면 뭐 사이언스, 그 과학의 수면의 과학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하고 꿈하고 이렇게 또 엮여 있고 네. 구분이 잘 안 되고. 생활 속에 한두 개만 딱 비튼 그죠. 그런 영화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가 기억이 납니다.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전 처음 들어봐요. 그 빌 머레이랑 앤디 맥도웰이 주연을 했던 90년대 영화인데 영화 설정이 그거예요. 남자가 어떤 마을에 들어갔어요. 이게 사람이 무슨 기장가 그럴 거예요. 방송 기장가 그런데 네. 제목이 그라운드 혹 데이인데 이게 그라운드 혹이라는 동물을 잡는 축제가 열리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그게 약간 두더지 같은 거예요. 근데 한국 제목은 사랑의 블랙홀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매일 이제 잠에 들어서 깨어나면은 자기가 같은 날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무슨 일을 했건 오늘 다시 깨어나는 거야. 잠을 들면.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은 다 날 모르죠. 내가 그날 하루 동안 한 일을.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일상 속에 판타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막 온갖 발버둥을 쳐보고 했는데 안 되잖아요, 결국. 그죠. 그러니까 죽어도 봐요. 자살을 해요, 막. 오늘은 첨탑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고, 오늘은 막 도로에서 치여 죽고. 근데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자포자기해서 그렇게 해도 매일 자기는 이 마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결국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막 이 사랑을 실현시켜 가면서 결국은 다음 날에 깨어나기까지 이제 가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서 재밌게 펼쳐지는 것들이 이 사람이 처음에는 피아노도 못 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피아노 학원에 들어가요. 이제 그 장면이 너무나 매력 있어서 기억을 하는데 처음에는 막 도레미파솔라시도 외우잖아요. 다음 날 가서 또 등록을 하는데 다음 날에 이제 바이에를 떼고 다음 날 체르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처음 등록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선생님이랑 비슷한 실력인 거지.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이 나중에 되게 아기자기하게 흘러가요. 그리고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다 매일 처음 사귀지만 조금씩 더 알아가는 거죠. 다음에는 되게 익숙하게 사귀고 분명히 처음 말을 걸지만 그런 것들이 영화가 아주 재밌어서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이 마을의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해진 상태에서 분명히 하루를 살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그런 사랑의 블랙홀 같은 컨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번 영화가요? 네, 일상 속에서 딱 하나의 공상과학적 상상력을 투입을 한 거잖아요. 그쵸. 판타지를 투입을 해서 이 사람이 분명히 다 현재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딱 하나 이 사람이 변하는 매일 거. 얼굴이 변한다.
그걸로써 이 영화가 활기를 얻고 색다른 상상력이 주어진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는 그 전반부나 설정 같은 것들이. 네, 저도 한 전반부는 재밌게 봤어요. 네. 저도 좀 많이 생각 들었던 게 오히려 그런 설정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는 그걸 극복하려고 처음에 노력하잖아요. 네. 근데 남자 극복했는데 여자 극복을 이제 막 시작할 단계인데 서로 안 맞는 거야, 시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조금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거부감이 지금 연애를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그런가 보다 봐요. 보네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사람이 매일 변하면 좋은 점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좋은 점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네. 왜냐면 자기가 우리가 막 거의 30년 가까이 거부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20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30년 살았죠. 20년 살아서. 되게 살아오다 보니까 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네. 이 몸에 알게 모르게 익숙해지고 애착을 갖고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외향이라는 게 우리한테 더 익숙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도 익숙한 거죠.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들, 가족들. 왜냐면 나는 나를 못 보잖아.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결국은 우리가 눈을 통해서 외부를 인식하는 게 똑같고 귀나 이런 감각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다른 몸이라면 약간씩 능력 차이는 있겠지만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결국은 이렇게 같이 인식할 수 있다면 외모가 바뀐다고 해서 내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맞아요. 안에 들어있는 게 똑같다면 그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살아보고 내일은 맞아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큰 사람, 작은 사람, 남자, 여자, 노인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꼭 멜로적인 측면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그쵸. 다른 이야기가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이번 설정도 보면 몸에 상처가 나면 네.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새 사람이 돼 있으니까 상처도 사라지잖아요. 히어로죠, 히어로.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그거 보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여자 만날 때도 네. 유일하게 이제 여자가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은 뒤에 손 잡아주는 건데 네, 남자가. 항상 그 손 가운데에다가 네. 자기 힘을 어떻게 보면 자기 힘을 증명하는 건가요? 네. 실 반지를 끼잖아요. 네, 실반지 네. 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럼 실 반지를 끼면서 약간 난 김우진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정체성을 네. 확립하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런 정체성을 떠나서 자기는 일단 계속 변하고 안 죽는 몸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 되게 매력적인 게 아닐까. 사실 안 죽는지는 그 대사도 나오지만 천우희 모른다. 씨가 이제 김우진이 되었을 때 그 한효주가 연기한 이수가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 죽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직 안 죽어봐서 모르겠다. 그게 천우희가 아니었구나. 우에노주리가 연기했을 때구나. 그죠. 우에노주리였을 때 우에노주리. 예,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서 정말 수명이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지만 결국 그 육체가 계속 변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죠. 좀 신선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이게 바뀐다면 그러니까 분명히 그 실존적으로 아니면은 자의식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그죠. 그리고 내 주변인 사람들에 대한 그런 관계에서 치명적인 것들이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되게 판타스틱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둘의 관계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 부분이 좀 애매하죠. 이게 갈등을 부여하다 보니까 네. 여자가 계속 외모가 바뀌는 그 남자에 적응을 못하고 억지로 적응하려다 보니까 자아 분열이 오는 그런 어려움이 이제 영화 속에서 주어지는데 그 부분부터가 아마 이 영화의 호불호가 갈리는 지점이지 않을까. 김 기사는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상대방 그럴 수는 얼굴이 있다고 변하는데 생각해요. 왜냐면 네.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변한다. 남자로도 변하고 할아버지 됐다 할머니 됐다가 어린이 됐다가 저는 결국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여자로 변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 랜덤으로 변하느냐. 내가 보니까 뽑기 운이라고 할까? 이게 상당히 랜덤으로 변하면 정말 생각해봐요. 내 여자친구가 랜덤으로 변해요. 네. 근데 여기서 설정상은 그거잖아요. 나이대도 상관없고 그리고 성별도 상관없이 국적도 상관없이 랜덤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일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남자니까 여자로 변해야 되겠죠, 상대가. 근데 절반이 여잔데 그 중에 또 20대 여성으로 변하기가 10대 뭐 후반까지 쳐서 넓게 보면 30대 초반까지 이렇게 여성으로 변할 확률이 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또 변했어도 매력이 있는 여성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통해야 되잖아. 한국 사람이어야 되잖아. 뭐 외국 사람이어도 상관없지만 그런 모든 확률을 생각했을 때 되게 극단적으로 적어질 거란 말이에요, 확률이.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뽑기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맞아요. 진짜 멋있는 남자들이 막 한 121명 중에 거의 10몇 명 돼요. 내 느낌상.
그러면 저는 괜찮다. 그 정도 확률로 여자친구가 변해준다면 근데 저는 환영한다. 약간 사람이 근데 과연 그게 마음이 똑같다고 해서 그냥 그 사람 온전히 그 사람으로 돼 있는 건가? 좀 그게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도 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자가 됐다가 처음에는 제가 18살 때까지는 네. 남자로서 김우진이라는 어떤 하나의 인간으로 살아왔다면 맞네. 18살부터는 사실 자기 모습이 변하고 계속 사실 모습이 변하면 그에 맞춰가잖아요. 그리고 호르몬까지도 변하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쵸. 시선도 바뀌고. 그죠? 근데 어떤 땐 여자였다가 할아버지였다가 아이야. 근데 항상 그 18살 김우진이 자기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분명히 자기는 정체성이 혼란을 느낄 법도 하잖아요. 네. 난 사실 오늘은 여자야. 뭐 어느 순간인데. 난 오늘은 할아버지야. 그냥. 나는 김우진이지만 그날에 따라서 자기를 맞춰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럼 과연 그런 사람이 마음이 정말 그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정말 똑같을까도 좀 고민이 들어요. 그 이수를 계속 좋아하는 마음. 이수를 좋아하는 마음이. 저는 근데 이 영화가 멜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네. 부여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의 이수는 자기가 여자가 되건 어떻게 되건 이수가 아니죠. 그 우진은 자기가 여자가 되건 어떻게 되건 이수를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 캐릭터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부강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되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기가 진짜 여자로 살아가고 호르몬도 많이 있고 만약에 생리 중일 수도 있는 거고 자기 남자지만 처음에는 그죠. 태어난 건 충분히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그거죠. 내가 만약에 이수를 좋아해. 우진이야. 근데 어느 날 태어난 게 여자인 거예요. 한 3일 동안 여자야. 난 여자야. 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꼭 나쁘냐? 저는 그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네.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아니거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육체적인 것보다 어떻게 보면 내가 이성하고 연애를 한다 쳤을 때 네. 그 이성으로서의 성적 대상 네.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음. 또 어떤 인격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이제 내 여자친구이면서 동시에 친구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복합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만약 매일 모습을 바꾼다. 네. 그건 동성이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정말 나를 속속들이 아는 친구. 근데 할머니야 다음날. 나 할머니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할머니 손잡고 영화 보러 가야 돼. 나 좋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어느 정도는 이 극 중에 이수도 그걸 즐기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죠. 아이거나 어른이거나 막 즐기는 모습이 있는데 가끔 이제 이 우진이 좀 지나친 외모의 남성일 때 아주 개성 있는 조연분들이 연기하실 때 좀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죠. 그리고 이런 게 되게 흔들리는 게 뭐냐면 나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영화에 절친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죠. 한상백 씨. 근데 얘가 박신혜로 변해요, 우진이. 우진이 박신혜로 변해 있을 때 그 한상백이 한 번만 달라고. 그죠. 한 번 자자고. 계속 이렇게 쪼르잖아요. 그죠. 네가 안 좋으면 네가 나쁜 거다. 어차피 오늘 몸 아니냐. 수치해가지고 이러잖아요. 너무 예쁘니까. 근데 얘가 자꾸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자기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못 알아듣고 있다가 그럼 그래요. 그냥 한번 보여주기만 해라. 안 줄 거면. 그러다가 싸대기 맞을 뻔한가? 막 이러는데 때리죠 한 대. 네, 때렸나? 근데 저는 그 장면도 사실 그런 거가 생각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얘 여자잖아요, 그날. 그죠. 그날은 박신혜의 몸을 갖고 있는 거고 예쁜 여잔데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저는 들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그날의 정체성은 얘는 만약 여자라고 치면 이 영화 속에서의 그 캐릭터는 안 되는 캐릭터였지만 다른 성격의 캐릭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여자가 되다 보면 여자로서의 마음도 갖게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냥 김우진이 뭐 아니라. 요즘 애들이 아니지 뭐 사람들 되게 원나잇도 쉽게 막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막 굳이 나쁘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레이션이 유연석이라서 그렇지 만약에 그때 박신혜의 목소리로 그랬습니다. 나레이션을 했으면 그 순간은 여자로서. 그러니까 나도 연출을 그렇게 했으면은 다른 시각으로 얼마든지 바라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 이야기로 풀어갈 수 있는데 이 영화가 멜로로 한정지으면서 영화가 한계가 생긴 게 아닌가. 정말 다양한 캐릭터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캐릭터였죠. 그 외모가 과연 제목이 그거잖아요. 뷰티 인사이드. 그죠. 아름다움이라는 게 과연 내면에 어디까지 있는가. 근데 그걸 다르게 바라보면 정체성이 또 어디까지가 있는가. 인간성은 어디까지 있는가. 이런 걸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성은 과연 내면에서 나오나 외면에서 나오나 그렇죠. 정체성은 내면에서 나오나 외면에서 나오나 많은 고민들이 묻어나올 수 있는 것이었는데 이 영화가 그거를 한정돼 있죠. 한정 지어버리면서 멜로로 네. 한정 지어버리면서 그런 고민의 지점이 사라졌죠. 그죠. 그 고민의 이미, 지점이라는 게 재밌는 지점들인데 그죠. 그러니까 정체성은 이미 형성돼 있는 거야. 김우진이라는 18살 때 남자 남자 딱 그 이수를 사랑해. 이수를 사랑하는. 네.
그러니까 얘가 천우희가 되거나 할머니가 되거나 할아버지가 되거나 똑같으니까. 그죠. 항상 그 유연석의 나레이션으로. 예. 그게 가장 아쉬웠어요. 그쵸. 저는 이 영화에서. 근데 또 그러니까 여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걔는 그 김우진으로 남아 있으니까 마음은. 네네. 과연 김우진의 마음을 사랑하는 건가 이제 외모보다는. 그렇죠. 근데 저 같으면은 네. 영화가 그게 더 궁금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거요? 이 남자가 그러니까 네. 우진이 정말 이 정체성의 외모에 따라서 막 변하면서 음. 다양한 면모를 보였을 때 이 여자인 이수가 우진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우진은 항상 그 이수를 사랑하는 역할이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이 영화는 이런 거야. 지금 화상을 입은 남자야. 외모를 잃었어. 네. 근데 사랑해달라고 해. 이거랑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르죠.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네. 크게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막 같은 장르라고요.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결국 남자의 몸이 변했고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남자는 나를 사랑하는데 어떤 그 문제를 극복을 못해서 이 남자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죠, 관계가. 근데 만약 정체성이 달라진다면 되게 극단적으로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타임 패러독스 같은 스타일로 갈 수 있는 거죠. 봤어요, 그 영화? 네, 봤죠. 아, 같이 봤나? 같이 봤구나. 네, 같이 봤죠. 네, 그 그때 타임 패러독스 세 명이서 봤는데. 네, 세 명이서 봤는데 문제가 많은 상황이었죠. 네, 그 타임 패러독스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막 정체성도 혼란이 되고 막 이러면서 맞아요. 시공간도 초월해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를 보여주면서 네. 영화가 훨씬 그 생각할 수 있는 관객이 생각하는 폭을 넓혀주거든요. 네, 근데 뷰티 인사이드는 설정은 되게 넓힐 수 있는 설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영화가 한정지어 버리면서 그 부분이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거 어떨까요? 남자가 처음에, 그러니까 남자가 아니라 이제 김우진이 네, 그렇다면 그 홍희수를 좋아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엄청나게 고민을 하죠. 처음에 내가 매일 모습이 변하는데 고백할 수 있을까? 네. 근데 그러다가 결국은 고백을 하게 되고 음. 그 남자는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하고 여자가 받아주는 순간 네. 어떻게 보면 일이 잘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고민이 끝난 거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몸이 변했을 때 그걸 고백하고 음. 그리고 여자가 그걸 한번 받아줬다면 어떻게 보면 그 남자의 스트레스는 그러니까 그 남자의 장애물은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또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게 멜로니까 멜로니까 이제 네. 여자의 자기 분열, 정신 그죠. 분열. 여자는 오히려 처음에 아무리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매일매일 변하는 그쵸. 모습 때문에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맨날 다른 남자 만나더라. 그게 딱 영화 속에서 단적으로 표출되는 장면이 있죠. 그죠. 이제 여자가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네, 보통 때라면 남자가 사인한 대로 뒤에서 손을 잡는다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나 어디 있어라고 할 텐데 카톡으로. 이때는 장난을 치죠. 네, 나 어디 있는지 맞춰봐 그죠. 라고 하죠. 근데 그 순간 여자가 딱 두리번거리는데.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네. 두리번거리는데 수화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주변에 사람이 맞아요. 많은 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 아 나는 이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게 없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죠. 이수가. 그죠. 그러면서 우진한테 정말 불안해하면서 정말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가 약간의 너무 나아간 쪽이 아니었나. 어거지스럽게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럴까요? 저는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남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남자는 너무 내가 내 사랑만 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든 남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수는 나에게 그걸 얘기했었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었구나. 뭐 이러면서 과거 회상 장면이 좀 나오긴 하잖아요. 네, 이수는 뭐 그동안 몸으로 말했었는데 나는 못 들은 척하고 있었구나. 이게 물론 단서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캐치 못했구나. 말 같지도 않은 진짜 장면 나오죠. 네. 아무튼 근데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만의 사랑을 하고 있었고 남자 방식대로. 네. 여자는 또 여자의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둘 같이 사랑을 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잘 표현했던 건 아니었을까.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보통이라고 하면 너무 일반화하는 게 있고. 그죠. 저 같은 경우에 비춰봐도 좀 단순하죠. 그러니까 맞아요. 사귀기까지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사귀자 해서 이 여자가 받아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 우리가 정상적으로 사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있는 거고 사귄 이상 우린 커플 하면서 되게 또 똑같이 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인간의 관계를 되게 막 그때그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사귀고 있지만 항상 똑같은 상황이 아니고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 나쁠 수도 있는 거고 오늘은 네가 나를 얼마큼 사랑했다가 내일 달라질 수 있고 이런 게 막 복잡하고 남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면 또 그죠. 이제 너무 까탈스럽고 변덕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 영화가 그런 차이의 지점을 집어준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차이가 좀 증폭될 수 있게 그런 설정을 넣어준 거고, 그래서 공감을 어느 정도 하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물론 그 상황을 공감을 못 한다기보다는 네. 그 장면 자체가 꼭 이 영화의 이런 설정을 그렇게 끌어가야 했나, 과도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요? 영화가 저는 좀 오히려 그게 아쉬웠어요. 갈등한 순간 아니었을까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람 어떻게 실체가 없어지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외모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실체를 어떤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갈등을 했던 게 아니었을까요, 여기서? 아 근데 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삼는 건 정신분열이 과연 오는 상황이 그게 네. 관객한테 설득력이 있게 느껴져야,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이 영화에 대한 공감과 몰입이 가는데, 그 결정적인 여자에게 정신분열이 살짝 온다는 그 상황이 나한테는 되게 당위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그거를 2대에 걸쳐서 똑같은 상황을 겪은 맞아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문제랑 연결을 지으면서 외모가 바뀌면 분명히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걸 깔고 가요. 나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이게 그렇게 낙인처럼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런 정신분열이 반드시 오는 것인가? 여기 딱 여자 한 명 있으면 딱 좋을 텐데, 그죠? 그렇죠. 여자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네. 나는 근데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 뭐 오늘은 이한이었다가 내일은 김태희고, 그 다음은 뭐 여기 아까 누구야 시스타 보라였다가 다음날 진세연인데,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아는 그 여자라는 거 아니야. 일관성이 또 이어지고. 아, 물론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다른 네. 스타일이 오지. 갑자기 막 황강호 형 왔다가 최민식 왔다가 김상우 왔다가 그죠? 갑자기 막 최홍만 왔다가 매력 있으신 개그우먼이죠. 이국주 씨 왔다가 그죠. 오나미 씨 왔다가 막 이런 식으로 오면은 분명히 진짜 기복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만, 역시 외모를 많이 아까랑 다르신데. 아니 외모에 대한 그건 있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나는. 그리고 항상 가능성이 있잖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근데 매일 못 알아보는데. 난 못 알아본다는 것도 네. 못 알아본다가 아니라 앞에 외모를 붙여야 된다는 거지. 외모를 못 알아봐요. 근데 과연 내면도 못 알아볼까? 나는 거기서 좀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가 뷰티 인사이드잖아요. 그러면 이 영화 결국은 아름다움은 안에 있다라는 거고, 뭔가가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한다면 그거를 안에 있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외모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게 영화의 주제였다고도 생각해요. 왜냐면 그 남자가 떠나 있는 체코에 가서 이 남자를 알아보잖아요, 우진을. 마지막에 그죠. 이수가 얘 우진은 모르는 척하지만 근데 나는 그걸 믿어요.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을 잘 들여다본 사람은 그 사람의 외향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눈에 익숙하고 외향에 익숙하니까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자꾸 거부하면, 부인하면, 그렇다고 해도 난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관성이 유지된다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외모 바뀌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잖아, 외모도. 나아질 수 있지만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저는 이 영화 그래서 그렇게 봤고요. 또 이 영화의 특징적인 부분으로 음악이나 또 색감 이런 것들이 네. 상당히 인상적으로 쓰였어요. 이 감독의 특성 때문인 것 같은데, 음악은 약간 어쿠스틱이나 그런 쪽 장르의 음악들이 많이 쓰였죠. 그쵸. 좋은 음악들이 많이 쓰였죠. 옛날 음악. 네, 감성적인. 올드 팝이라고 해야 되나? 팝은 아니죠. 팝은 아니죠. 이게 어쿠스틱한 그런 쪽 포크송에 연주. 가까운 연주 음악들이 많이 쓰였고, 그 다음에 색감 있는 되게 흰색이나 밝은색, 파스텔톤 이런 톤의 색감을 많이 써서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매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끝까지 보면서 네. 내용이 좀 지루해지고 몰입이 안 될 때조차도 영화의 그런 기본적인 설정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구성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만큼이나 그런 형식적인 측면들이 많이 좋았어요. 저는 오히려 좀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음악조차 좀 지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는 재미있었다고 할 수 있나 생각해봤는데 영화 1시간 10분짜리였으면 단편 영화였으면 정말 재밌게 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변한 거고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네. 그 여자가 좋아하고 있고 그냥 그거를 자기가 깨닫기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적응하고 깨닫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 사람의 내면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결혼해야지라고 이제 깨닫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사실 보면 뻔한데 내용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나와있던 노래도 계속 반복되고, 그러니까 그 노래조차 약간 지루해졌어요. 나는. 아, 그게 맞지. 나도 그 거부감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데, 네. 어떤 점이냐면 이 영화가 사실은
전반부 되게 좋았고 음. 중반부에 그런 멜로적인 요소가 있는 것도 인정을 하겠는데 좀 늘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 중반부에 그런 갈등 요소 단 하나를 가지고 상당히 오래 끌어와서 그걸 극복하기까지가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축약을 하고 쳐내서 네. 영화가 지금 2시간이 넘잖아요. 그죠. 그거를 1시간 한 10분, 20분 정도로 끊었다면 네. 되게 좋지 않았을까. 맞아요. 정말 임팩트 있고. 임팩트 있고 네. 딱 아름답게 해피엔딩이잖아요. 그죠. 영화가 3시간이라고 해서 돈 더 내는 것도 아닌데 뭐 1시간 맞아요. 20분에서 덜 받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자, 그럼 이제 자리를 옮겼으니까 네. 이제 이야기를 그에 걸맞게 네. 이 영화 이야기의 새로운 측면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 영화의 어떤 장면이라거나 배우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거부강은 이 영화에서 어떤 인상적이었던 배우 뭐 이런 게 있나요? 사실 배우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음, 우에노 주리 씨 네. 예쁘더라고요. 예쁘다는 얘기야 결국. 네. 네. 그 한효주 씨야 뭐 예쁜 거 알고 있었지만 네. 우에노 주리가 이제 한효주 씨랑 같은 침대에서 자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음, 이제 한효주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김우진 씨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홍희수한테 가서 고백을 해요. 네. 오늘 꼭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작업실로 데리고 가고 자기 집이죠. 네. 집에 데리고 가고 어떻게 보면 커밍아웃을 하죠. 난 사실 김우진이다. 너를 좋아하는 김우진이다. 그러니까 천우희가 뭐 스토커냐고 쳐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네네. 그냥 가겠다 가는데 의심을 하죠. 정말 그 김우진인가. 왜냐면 그 김우진이라고 말한 단서들을 자꾸 말하니까요. 네. 같이 있던 순간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느 날 한번 그럼 자기 눈으로 변하는 걸 보겠다 하면서 그 집을 찾아가죠. 네. 찾아가는데 그때 나왔던 얼굴이 우에노 주리 씨. 아, 우에노 주리 씨. 네, 우에노 주리 씨. 그래서 같은 침대에 우에노 주리와 한효주가 눕게 되는데 네. 일단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아, 누가 더 이쁜지. 너가 더 이쁜지. 네. 근데 개인적으로 우에노 주리가 안 뿔린다. 괜찮다. 되게 굉장한 미모를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명장면이 아닐까. 같은 침대에 둘이 누워있는 게. 사실 저도 그거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그 그래요?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둘이 되게 신기하겠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문화권이 한국하고 일본이 조금은 다르잖아요. 그쵸. 그 왜 서양에서 볼 때는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음. 확실히 일본 영화에 주로 출연했던 일본 배우와 한국 영화에서 가끔 출연했던 한국 배우 네. 이 두 배우가 서로 알고 있었다면 되게 낯설고 이상한 풍경이었겠다. 촬영장 분위기는 어땠을까. 그리고 그들이 연기를 할 때 되게 재밌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그죠. 우에노 주리는 일본말은 하는데 일본말을 못 알아듣고 그렇잖아요. 그죠. 혀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설정을 둔 것 같아요. 혀가 아직 안 풀렸으니까. 그러니까 혀는 이제 그 외국인 혀라서 외국말을 하지만 청각은 별로 이쪽은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웃기 위해서 그렇게 컨셉을 둔 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의 국적에 따라서 네. 말을 하고 그 말을 듣는 배우지 거는 않았는데 마인드고. 말을 막 또 외국어로 해. 그러니까 그것 좀 그래. 그 외국어 능력은 또 갖고 있는 거야. 그 어법이나 어순 같은 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신기하네요. 뭐 아무튼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에노 주리 씨랑 연기하는 부분이 있었고 저는 사실 한효주 씨가 이 영화를 되게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되게 매력 있는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고 저는 한효주 씨가 이제까지 연기한 영화를 본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있었겠죠? 근데 기억에 남는 배우가 아니었어요. 되게 매력적이고 이쁜 배우라고 생각을 했지만 작품을 좋게 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신민아 씨랑도 다르죠. 전 신민아 씨도 좋은 배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네. 배우 연기가 인상적인 것도 없었고 네. 하지만 기억에 남는 작품들은 여러 개 있었거든요. 신민아 씨 같은 경우에 네. 어떤 영화에 나왔었고 어떤 영화에 나왔었고 이건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한윤 씨는 어떤 영화에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신민아 씨 청바지 광고. 아, 그리고 한효주 씨는 그 타이어 광고, 디카 광고, 디카 광고. 삼성 광고. 네, 아무튼 두 분 다 매력 있으신 분들이지만 맞아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한효주 씨의 대표작이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가 그 수없이 많이 바뀔 동안 한효주 씨는 그 남자들의 워너비로 기억되는 여성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지 않았나. 그 영화 자체가 되게 예쁘게 찍으시는 그런 감독이라서 촬영도 그렇고 되게 극단적으로 이쁘게 나왔어요 한효주 씨가. 그리고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이에요. 그렇지. 아 맞다, 기분 하나 얘기해야겠다. 뭐요? 이거 정말 영화에서 잘못된 거 하나 있어요. 뭐요? 그 한효주 씨랑 그 뭐지 김우진이랑 그러니까 홍희수 그러니까 영화상 네. 김우진과 이제 홍희수가 첫날 밤을 이렇게 치르는 장면이 나와요. 아, 그 장면. 예. 근데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아. 뭐 어떻게 너무했는데? 아니 그래도 좀 영화가 예쁘게 찍었으니까 어허. 그 장면도 약간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옛날 막 폭포 떨어지는 것처럼 그 에로 영화에서 폭포 떨어지고 개구리. 수도꼭지 틀어놓고 개구리가 막 울고 하는 개구리 두 것처럼. 마리 이렇게 엄청 우는 장면처럼 너무 이게 너무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난 상징적이라기보다는 그 일관성이 있다고 오히려 느꼈는데 그래요? 그 장면을 감독은 예쁘다고 생각하면서 약간 혀와 혀가 만나고 입술과 입술이 만나고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크게 찍어냈죠. 그래서 전면이 오히려 보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인식하기엔 그 장면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또 오히려 예쁘지도 않다고 느꼈는데 감독은 그거를 미학적으로는 예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색감이나 막 이런 건 신경을 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에 차지 않았지. 왜냐면 그때까진 벗을 것 같았거든, 한효주 씨가. 한 등까지만 보여줬어. 그러니까 나도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런 부분이 사실 아쉽긴 했죠. 첫날 밤 장면은 미학적으로도 예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불만을 토로하는 정당성이 내가 있다는. 막 감성적으로 막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복받치는 것도 아니고 네. 뭐야 이렇게 느낄 정도니까. 그렇죠. 이거 뭐지? 그 장면이 좀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또 전체 관람가를 받기도 해야 됐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 배우들이 정말 많이 나와서 조연급 배우들을 이용한 아기자기한 장면들도 많았고 맞아요. 근데 영화가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어떤 배우가 나와서 어떤 장면을 연기를 했을 때 네, 오히려 관객들이 그 배우가 너무 유명해서 집중을 못하는 장면들도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깡패 김희원 씨. 김희원 씨. 김희원 씨가 나왔을 때 막 그 외모를 극단적으로 안 좋게 표현한다거나 어디 깡패같이 생긴 게 건달같이 생긴 게라는 대사를 통해서 막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도 있었고 그죠. 그다음에 뭐 김상호 씨 딱 처음 등장할 때도 네. 딱 존재감 때문에 사람들이 막 웃잖아요. 웃게 정신 그죠. 없잖아요. 이 배우가 주는 그런 인상보다도 김상호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다라는 인상이 커요.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저는 영화를 오히려 해친다고 느꼈었거든요. 캐스팅이.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그랬네요. 그리고 저는 이 영화에 또 생각해볼 만한 지점이라고 보는 게 이 영화가 어떻게 보면은 다중인격 그죠. 다중인격하고 좀 양쪽에 놓고 생각해볼 만한 영화잖아요. 그런가요? 우리 인격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인격이 변하지 않는 대신 몸이 변하는 거고 그죠. 다중인격 같은 경우에는 몸은 하나인데 인격을 여러 개가 있는 거잖아요. 인격이 변하는데 사랑은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가 계속 외부와 내부 이 두 개를 나눠서 어디가 이 사람이냐 내지는 이 사람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라는 거를 형성하는 게 어느 부분에 더 많이 있느냐, 육체적인 부분이냐 내면적인 부분이냐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씩 물음을 던지잖아요. 네. 철학적인 영화는 아니라서 깊이 있게 던지진 않지만 그게 어쨌든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육체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걸 부여하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다중인격 영화나 드라마는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연애를 뭐 요즘도 최근에 이슈였잖아요. 드라마들에서 이 인격이랑 사랑하고 저 인격이랑 썸 타고 막 이러면서 육체가 하나라는 거에서 그거는 오히려 거부감 없이 사람들이 즐기는데 인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육체를 막 변화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이 트라우마를 보여지고 그런 걸 보니까 저는 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의 어떤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근데 오히려 반대로 사람이 그런 신체라든가 그런 거에 정체성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이 나는 상대적으로 육체에 더 많은 걸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라기보다는 네. 그보다도 더 이 시대 사람들이 좀 더 육체에 많은 걸 생각하고 있지 않나?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이 육체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니까 네. 육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도 맞긴 하겠지만 그죠. 뭐 그런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분이 만약 트랜스젠더야만 어? 그러면 갑자기 성전환 수술 하겠대요. 그래도 널 사랑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랑할 거예요? 좀 갑자기 막 좀 아까보다 모습 변하는 것보다 좀 더 힘든 것 같아요. 왜 모습이 변하는 거랑 똑같죠. 정체성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내 성향이 좀 네. 트랜스젠더를 좀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남자.
내일은 남자야. 근데 아니 이게 나 편견이 너무 많은가 봐. 김기사를 트랜스젠더 사랑해요. 인격은 그대로고. 무서워 나 트랜스젠더 솔직히. 이런 게 포비아겠지? 그게 뭔가요? 그러니까 공포증 그냥 아, 편견에 기인한 공포증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이야기 많이 나눠봤고 거부강은 이 영화에서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아쉬웠던 장면 하나씩 얘기해 볼까요? 아까 아쉬웠던 장면 얘기해. 배드씬. 배드씬 아닌 배드씬. 사실 영화 자체가 사실 중간중간 그러니까 개그 요소도 있고 그냥 그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것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막 특징적인 장면 하나 딱 생각나고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좋았던 장면 같은 건 따로 없어요? 네, 저는 딱히 찾아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웬만해서 하나 찍는데 영화가 너무 소재가 너무 확실했고 그거에 따라 잘 흘러갔기 때문에 또 아니, 나는 이 영화를 보면서 울컥했던 지점이 있었어요. 어딘가요? 초반부가 그랬는데 이 캐릭터의 고독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캐릭터가 세상과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설정을 보여주죠. 그죠. 나라는 존재는 한 명이지만 내 몸이 외모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그걸 나레이션으로 과거로 자꾸 돌아가면서 플래시백해서 과거 얘기들을 보여줘요. 이 그죠. 친구 한 명을 얻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그걸 우스꽝스럽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리고 내가 모습을 처음 바뀌었을 때 내가 나를 거울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처음 내가 혐오스럽게 느낀 게 나였잖아요. 그죠. 내가 거부감을 느낀 게 나였어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변한 걸 보고 내가 나를 괴물이라고 느꼈고 그리고 엄마를 마주했을 때 엄마의 표정이 하며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집을 나와서 무작정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모습들 집을 완전히 나오진 않았지만 그리고 또 알렉스라는 그런 가구 브랜드를 차려서 사람과 만나지 않으면서 나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의 고독들 이런 것들을 영화가 표현해주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살면서 이제는 문제없이 살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줬고 그 다음에 딱 사랑에 빠지는 장면들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문제가 시작되고 형 그런 이 흐름 자체에서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되게 어떻게 고독을 강요받은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고독을 강요받았고 그 고독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다시 이 고독을 깨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욕망을 느끼고 꿈을 품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잔잔하게 저는 와닿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좋았고 보부아르의 소설 중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네. 그 설정이거든요. 이 주인공이 영원히 살아요. 죽지 않고. 그죠. 그러면서 주변인들은 다 죽고 너 알아요 이 소설? 네, 그때 저한테 책 줬잖아요. 아 그래 듣겠구나. 네. 읽었어요 그거? 네, 읽었어요. 조금 읽었어요. 다 읽지 못했어요. 주변 사람들 다 죽고 자식들도 죽고 막 네. 사랑했던 사람들도 죽고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원치 않는 고독을 강요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캐릭터가 변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와닿는데 이 영화에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살면 어떨까? 아 이렇게 될까?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다 그렇게 달라졌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런 것들이 너무 초반부는 깊이 있게 나름대로 표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았어요. 특정한 어느 장면이라기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그러면서 뭐 테이블 만들어준다는 장면이거나 네. 그 장면 기억나요? 여자한테 이제 컵에다가 아이폰 올려놓고 음악 네, 틀어줘가지고 여자가 아 이런 테이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테이블 만들어준 장면이라거나 뻔한데 좋았습니다. 네, 예쁘고 다 장면들이 장점이 충분한 영화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 영화에 대한 이야기 어느 정도 나눠봤고 추천 비추천 시간으로 갑시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기사, 박기사가 진행하는 무비시네 영화방을 듣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팟캐스트 방송국 DPS. 자 그럼 추천 비추천에 앞서서 네. 저희가 장소를 옮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도 아까 녹음으로부터 한 6시간 정도 지났네요. 네, 그 사이에 저는 영화 한 편을 또 보고 왔고, 네. 춘천, 거기가, 춘천 그냥 CGV인가요? 네, 춘천 명동 CGV가 있고, 춘천 CGV가 있죠? 네. 네, 전 춘천 CGV에서 협력 카레 기억이라는 영화를 보고 왔고, 이제 다시 한 6시간쯤 지나서 녹음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추천 비추천 시간인데, 우리가 방금 밥을 먹고 왔어요. 그죠. 되게 맛집이더라고요. 네. 거기가 닭발, 뼈 없는 닭발이랑 네. 그 다음에 그게 뭐야? 닭날개인가? 그러니까
매운 날개, 땡초 날개. 엄청 맵더라고 닭날개는. 맞아요. 네, 먹고 왔는데 아주 자랑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거 맛있는 거 먹고 와서 추천 비추천 시간을 맞아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김 기자가 네. 김 기사죠 이제. 네네. 김 기사가 춘천 맛집에 대해 약간 의문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닭갈비 맛없다. 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사실 누구나 춘천하면 닭갈비, 막국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회의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맛있구나,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추천 비추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부강은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영화 보말 드리겠습니다. 보든지 말든지? 네. 네. 이 영화가 이 소재 자체는 매력적이긴 했어요. 솔직히 이제 사람의 내면만 갖고 사랑할 수 있을까? 외면이 변했을 때. 네. 근데 그 소재는 되게 재밌었는데 2시간짜리 영화는 아니었다. 굳이 이거 영화를 재밌게 만들려면 1시간 10분 정도에서 20분 정도로 그 정도의 스토리 라인이면 충분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무 지루하게 끈 면이 있어서 저는 이 영화의 오히려 질이 좀 하락하지 않았나. 근데 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뒤에 있던 어떤 여성분은 네. 이 영화가 최고의 영화다 진짜요? 라고 극찬을 하고 나갔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성적인 부분들도 많이 건드리고 있고 네, 실제로 영화 맞아요. 자체가 형식적으로도 감성적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보말 네,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 추천과 보말을 가지고 좀 고민을 했는데요. 저는 보말로 하겠습니다. 저도 보말이고요. 그 이후로 저는 이 영화가 사실 되게 섬세하고 예민한 감성을 가진 감독이 연출을 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발상이 좀 신선하고 이야기도 무난하게 이끌고 갔지만 좀 늘어지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음악이나 영상, 그 다음에 쉽게 포착할 수 없는 그런 남자와 여자의 그런 관계들이랄까?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잡아내고 있는, 가끔 좀 감탄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화하면서 나 어딘지 찾아봐라 라고 할 때 여자가 화를 내는 장면, 그죠.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를 연출하는 받고. 부분이라거나 그다음 극 중에 이제 천우희 씨랑 대화하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우진이 천우희로 바뀌었을 때 같이 대화를 하는 장면들, 그러면서 설득을 해나가는 거죠. 그리고 믿지 못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라거나 또 우에노주리로 우진이 변했을 때 같이 침대에 누워서 대화하는 장면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몇몇 그런 외모가 바뀔 때마다 대화하는 것들을 아주 잘 잡아냈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인상적이었고 또 반하는 장면도 되게 매력적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고 한효주 씨가 그 장면을 엿들으면서 뒤에서 들으면서 이 가게에 내가 자주 왔는데 이런 여자가 있었나? 왜 몰랐지? 뭐 이러면서 나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들이라거나 반해가는 과정들, 그리고 꼬시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아주 섬세하게 포착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를 꼬시는 거기 때문에 좋아했던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있죠. 그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배드씬에서 많이 실망을 했고 네. 보말을 준 게 아닐까. 그 이후부터 실망을 했기 때문에 저는 보말이고요. 정말 그 부분을 좀 줄여서 앞부분에 집중하면서 1시간 10분으로 그냥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로 가졌으면 어땠을까. 맞아요. 네, 설정이 좀 참신한 로맨틱 코미디로 갔으면. 그러니까 뭐 정신분열증이 왔던 것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문제는 그걸 너무 끌었어요. 그죠? 정신분열증 와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회복하기까지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기다리는 순간이 너무 좀 답답했어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너무나 후반부가 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되게 참신했던 게 판타지잖아요. 그죠. 이 판타지가 어떤 부분에서 드러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처음에 설정 자체가 남자가 매일 얼굴을 바뀐다, 겉모습이 바뀐다, 이 자체가 판타지면서 그죠. 두 번째 가구 매장에 갔는데 한효주 씨가 일을 하고 있어. 그것도 판타지죠. 그치.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근데 세 번째로 한효주 씨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내면이 너무 멋진 거야. 품격이 있어요, 여자가. 맞아요. 심지어. 그럼 또 판타지죠. 네 번째, 그래서 내가 이제 얼굴을 하고 가서 꼬셨는데 바로 그날 이렇게 돼. 그래서 그 창고 같은 데로 끌고 가는데 들어와. 그것도 판타지예요. 근데 이 수많은 판타지들이 연결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판타지라고 느꼈던 게 그 장면 있잖아요. 이제 유연석 씨였나요? 마지막에? 맞아요. 체코로 떠나 있어요. 근데 우진이잖아, 결국은. 우진이 체코로 떠난 거잖아요. 그럼 유연석 씨가 떠난 게 아니라 매일 모습을 바꿨을 텐데 저는 거기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출국했을까? 근데 저는 그건 약간 이해돼요. 어떻게 출국했는지 이해가 된다고요? 왜냐면
안 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권을 만들고. 아, 여권 만들 때까지 안 자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대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 아, 군대를 안 가면 여권을 바로 발급하기 힘들거든요. 아 그러네. 경무청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치더라도 나이가 많잖아요, 지금 보면. 네네. 분명 입영 통지서 왔을 텐데 학교도 안 갔는데 지금. 아, 맞네. 그러고 보니까 얘가 18살에 고등학교는 졸업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안 했다고 나오죠 중간에. 그거 안 했고. 졸업 안 했고 고졸인데 음. 중졸이면 군대가 면제지만 고졸이면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의무교육이 1학년 때까지니까. 근데 어떻게 얘가 안 가고 있을까? 징집 대상이고 음. 그럼 면허 그러니까 막 생존 자체가 없어지는 건가? 주민등록증이 말소되는 건가? 근데 집등록 하지 않았다고 하면 네, 이거 되게 희한하네요. 그러게요. 근데 저는 어쨌든 궁금하더라고요. 다 떠나서 군대고 뭐고 떠나서 잠을 안 자서 출국이 가능했다고 하면 그건 또 목숨 건 출국이잖아요. 왜냐면 입국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잠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그 여권이 출국한 순간 의미가 없어져요. 그죠. 그 날에 도달하면 잠을 잘 거 아니야. 그래서 그리고 갖고 가요. 여권 사본과 비상용 사진을 갖고 가야 되는 거죠. 아, 나중에 또 위조할 수 있도록. 여권 사본은 흐릿하게 하고. 네. 최대한 비슷한 얼굴 됐을 때 들어오는 거야. 네, 대사관에서 그리고 신청을 하면 네. 며칠 내에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일주일 정도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네. 왜 그런 것들이 되게 판타지적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맞아요. 네, 그렇긴 해요. 네. 아무튼 저는 이 영화 보말이고요. 이 영화를 누구에게 추천할지 이야기해 봅시다. 네. 저는 한번 얘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 친구 중에 이동원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동원에게 이 영화를 추천하고 싶고요. 네. 그 이유는 이 영화를 보면 중간에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김우진이 홍이수? 이수 홍이수였나? 홍이수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홍이수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걸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홍이수가 나의 사랑을 받아줬다. 그래서 거기 끝인 거야, 그 사람은. 그래서 나는 사랑하고 홍이수도 나를 받아줬는데 이제 더 이상 뭐가 문제냐? 결혼하자. 그래서 마음속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혼자만의 사랑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네. 이제 홍이수가 괴로워하는 거 모르고. 정말 자기가 매일매일 변하고 있어서 그걸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걸 눈치채지 못하고 헤어지자고 이제 하기 전에 아 나는 너무 내 사랑만 하고 있었다 보다. 나는 이제, 또 이게 애매하게 느끼는 게 그 우진이 그렇게 이제 자기만의 사랑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수가 말을 안 한 것도 되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영상 그 기억나세요 혹시? 어떤 김우진이 네. 아 이수가 나에게 얘기해줬는데 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그건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네. 그래서 그렇게 해요. 얘기를 해줬으면 좀 뭐 아무튼 동원이한테 추천을 했고 관계기사는 그 거부강은 그래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부분들 섬세한 감성들. 저는 약간 이렇게 남을 잘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네, 왜냐면 이 영화 속에 우진이 네. 배울 점이 많은 남성이더라고요. 네, 분명히 이렇게 이수가 계속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었지만 그죠? 언어적인 표현이 아닌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서 표현을 하고 있었지만 그거를 캐치하지 못한 거는 우진의 잘못이긴 한데 사실 제 생각에는 저라도 못했어요. 맞아요. 그걸 캐치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야. 그래서 이해를 하려면 서로 얘기해줘야 돼. 네, 얘기를 해줘야죠. 단순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떠나서 우진은 상대방을 상당히 깊이 있게 제대로 얼굴을 보고 말을 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그죠. 이해하려고 하고 이런 게 상당히 있는 사람이고 또 상대방을 많이 배려를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느낄까 나보다 저 사람을 더 크게 느끼고 더 중요하게 느끼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것들에서 배울 점이 많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남들을 좀 배려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좀 무딘 사람들 배려심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어떤 거? 관계가 너무 쿨하지 않았어요? 거기요? 의자 주고 헤어지자 갔는데 이름만 모르고 끝나. 근데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상대방을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더 접근을 못하는 거지. 그런가? 네. 근데 뭐 이수가 안심했다라는 말도 나오는 거 보니까. 안심했다고요?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말을 했을 때 바로 붙잡지 않고 오히려 마음속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 그죠? 그거는 이수가 항상 힘들었으니까 그죠. 저 남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다행이다. 내가 헤어지자고 해서 나쁘게 되는 것보다 음. 제가 먼저 헤어지자고 해주니까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네요. 그정이요. 네. 아무튼 이 추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네. 지금 이 녹음하고 있는 장소가 한림대예요. 그렇죠. 춘천의 한림대학교 도서관이죠, 여기가. 아닌가? 도서관인데 네. 이제 도서관 입구에 들어와 있죠. 네, 도서관 입구 쪽에 여기 들어가 있다고 하면 안 돼요? 네. 뭐 들어가 있는데 뭐 그러게. 문 열려 있더라고. 네. 뭐 아무튼 대학교 상당히 색다르네요. 지역 대학교에 와서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다는 게. 그렇죠. 강원대학교는 원래 공개돼 있고 네. 한림대학교는 이제 사실 이제 학생증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 춘천을 대표하는 두 개의 대학교 아닙니까? 그죠? 이제 어떻게 보면 강원대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거고 네. 한림대는 아마 의대가만 유명해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저도 내일 서울로 내일 저녁에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네. 2박 3일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김 기사였습니다. 거부강이었습니다. 자기 이름 안 익숙하지? 네, 감사합니다.